이런 류의 음식을 계속 좋아하는 패턴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음식을 한 번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몸에 그 영향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끊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오래 못 가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장님, 요즘에 두쭌쿠에 이어가지고 버터떡까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좀 지나가고 있죠, 유행이 또. 근데 이런 간식들이 피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막 많이 먹으면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이라고 그걸 물어보십니까? 그 먹는 사람도 이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드셔보셨으면은. 누가 봐도 건강하지는 않은 음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 요거 조금만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 이게 달고 기름지니까 막연히 뭐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누구나 아실 텐데 실제로 피부에 어떤 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느냐 이걸 초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달거나 기름진 간식을 먹은 뒤에 피부가 뭐 뒤집어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뭐 피곤해서 그러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제 늦게 자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통 다른 이유를 먼저 찾으시죠.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트러블이나 얼굴 뒤집어지는 게 이게 음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트러블이 일어나는지 이 흐름을 기준으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시작을 해볼게요. 혈당이란 게 뭔지 아시죠? 영어로 하면 이제 blood sugar, 말 그대로 피 속에 녹아있는 당분의 수치가 바로 혈당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숨쉬고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몸에서 쓰이는 과정은 전부 다 포도당, 바로 이 당분을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먹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소화가 되면서 몸속에서는 포도당으로 당분으로 바뀌면서 이게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고 바로 이거를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뭐 채소 같은 다당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몸에서 당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요. 소화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환 과정을 거쳐야 얘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당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당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당장 입에서 달달한 맛이 나는 이 단당류들, 설탕, 과당 이런 단당류들은 먹으면 이거 자체가 당분이기 때문에 몸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소화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바로 치솟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혈당 스파이크예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단순히 달아서 안 좋다, 뭐 이빨 많이 썩는다 이 수준이 아니고 몸 안에서 바로 반응이 나쁘게 일어나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걸 다시 적정 수준의 혈당으로 맞추려고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이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피지선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얼굴에서는 피지 분비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이 두쫑구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안에서 이미 기름이 더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 피지선 자체가 더 활발해지는 방향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지가 많아지게 되면 모공 안에 쌓이기 시작하고 여기에 각질까지 같이 쌓이게 되면 결국 모공이 막히는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바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그 첫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뭐 두쫑구, 버터떡 같은 이런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여드름이 있는 상태라면 이 영향이 더 크게, 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피부보다 이미 염증이 몇 개 올라와 있는 피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다음날 바로 얼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올라온 여드름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해졌다. 뭐 이런 경험들이 생기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염증 반응이 증폭된 그 결과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당연히 거기에는 몸에 나쁜 기름 성분이 잔뜩 들었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얼굴에서 피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당분은
염증 반응 자체를 더 자극하는 쪽으로 가는데 두쫑쿠 버터떡은 기름도 많고 당분도 많으니까 당연히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정 음식 하나 먹었다고 피부가 바로 결정되진 않습니다.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실게요. 이거 먹으면 무조건 여드름 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음식을 하나 딱 잡아서 뭐 완전히 이걸 끊는다, 나 이거 안 먹을까 앞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예 영향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핵심은 특정 음식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류의 음식을 계속 좋아하는 패턴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음식을 한 번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몸에 그 영향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끊는다, 이건 현실적으로 오래 못 가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이어트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먹는 걸 딱 끊어버리면 그때는 살이 빠지지만 결국은 쌓이고 쌓이다 폭발해가지고 이게 돌아오면은 요요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고, 먹을 건 먹되 빈도랑 그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피부 반응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특히 남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특정 음식을 먹을 때 내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 하나로 피부가 확 좋아지지도 확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습관은 무조건 티가 나요. 무리해서 끊지 말고 내 피부 반응을 보면서 먹는 걸 조금 조절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결국 제일 오래가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